노영민 신임 주중대사 관련 발언 얘기인데요. 이 발언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이마트, 중국 철수,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이 사드 탓만은 아니다. 사드 탓이 아니라는 얘기가 본인 발언은 사드 탓만은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비중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친중국이 됐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차라리 지금 중국에 가 살아라라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인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안보라인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야당, 특히 국민의당, 노영민 외교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정인 지금 외교안보 특보, 지난번에도 송영무 장관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 사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 만나며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동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야당은 안 된다. 오히려 금원령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이제 그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 실제 뭐 상상력의 날개를 피는 건 좋지만, 역사,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한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잊을 수는 없는 이 역사가 있어요. 6.25 동란의 역사. 그건 뭡니까? 적과 통일을 위해서 내려왔고, 그것을 미국이 막아줬고, 그리고 그동안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또 재원을 동원해서 실제 저들의 남침 야욕을 계속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쟤네들이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대화로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우리를 또 속였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인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북하고 대화하면 된다. 북이 어떤 핵을 기정사실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재인 분들이 특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예. 과연 이 나라 지금 안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지금 노영민 주중대사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면 물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중대사는 중국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이어야 되고 주미대사는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은 맞는데 다만 외교관이란 사실 외교적 수사에 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느냐.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마트나 혹은 롯데마트가 철수하는 건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단언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관계로 얘기하면 사드 배치 이후에 사실은 철수를 하게 된 과정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롯데는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롯데나 혹은 이마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모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드 이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면, 사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간 우리 기업의 입장들도 중국에 전달해야 되는 게 중국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기서 짧게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중대사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 중국의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정치적인 검도를 넘은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적절치 못했다. 네,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칠 것 같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8이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두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선물 5군데 지역에서 골고루 농산물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이 대통령의 선물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용의 대상이었는데 이미 직무에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추석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을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있죠. 당일날만 지금 면회가 가능한데 다른 기간 동안에는 접견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인데 접견 대상들도 사실 가족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면담을 제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동안에 교도소 또 구치소 쪽에서는 추석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하나 이제 하는데 국제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재임 시절에 국제시장
더구나 아버지 시절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일궈냈던 그걸 바치면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에 맞춰서 만들었던 영화가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그 영화가 이번 추석 기간에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조금 비슷합니다만 다른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을 향해서 최순실 같다, 최순실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것이 된다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가 세 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어떤 연예인들 이름 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것 좀 같이 두 가지 같이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주사회라는 사실상 방어권이 불가능한 그런 재판 진행에도 협조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적인 법집행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우리 정갑현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최경환 의원의 얘기하고요. 최순실 씨의 목소리 두 가지 좀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0월 16일 밤 12시까지니까는 만약에 지금 추가로 검찰에서 추가 구속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17일 날 자유의 몸이 된 상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17일이 또 언제냐? 1972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때가 또 10월 17일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추석을 맞는 상황, 차재원 교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추석을 구치소에서 맞이하는 심정이 얼마나 지금 찹찹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1심 재판 자체가 지금 구속 만료 기간 중에 끝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연장이 안 되는 쪽으로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을 읽었을까요? 앞서 우리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일단 구속을 연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구속령이 안 된다고 지금 전면에 나선 의원들의 지역구를 가만히 보면요. 예. 부산, 경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주로 영남 쪽에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추석 이 밥상머리 민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아마 이 추석이라는 이런 또 민족의 명제를 맞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고한 이 사정을 또 보임으로써 일종의 동정 여론도 예. 끌어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앞서 그리고 또 앵커께서 소개해줬던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를 아마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되는 판결 자체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의 역사적 국물의 반열에 올랐구나. 옛날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석에서 상당히 이런 식의 모욕적인 걸 비유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놈, 김일성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보니까 외국에 히틀러 같은 히틀러 같은 거의 최순실 씨가 그 정도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그쪽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판단이 지금 다 내려진
뭐, 예. 그 용어들이니까요. 예. 서명전 의원 아까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더 이상 구속영장 하는 것은 좀 정말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 같이 하십니까? 제가 최경환 의원이라면은 예. 이러겠어요. 저기 올라가서 제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못 모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오늘부로 빠지 뛰겠습니다.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현재 예.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예. 6개월 재판을 넘겼으니까 이제 구속을 풀어주십시오.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시네. 예. 자혁진 변호사, 네. 이게 뭐 법조인의 법적인 판단과 또 차명진 의원의 정치적인 책임까지 결합해서 한다면은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17일 날 그 기소가 됐습니다. 예. 구속이 된 거는 4월 17일 이전이었고요. 기소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그 구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16일 날 그 풀려 나올 수 있는 건데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게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주거가 불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주 우려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최대한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예. 6개월 정도면은 검찰에서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예.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17일 날 바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최순실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욕죄라고 하는 거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요번에 나온 판결문 제가 3개 봤더니 그 하나는 150만 원, 하나는 100만 원,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의미가 예. 사실은 거의 법정 최고형까지도 이를 만큼 모욕적인 그 이름이 됐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받은 게 그 최고형이라고 봅니까? 그 정도. 거의 최고형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웬만하면 좀 봐주거든요. 예. 이 정도 뭐 이렇게 뭐 나쁜 놈 이렇게 욕을 갖다가 해도 예. 뭐 그 정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데 제가 모욕죄 판결 몇 개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예.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징역형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 법원의 예. 반대로 이제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연예인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누구스럽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부터 오히려 뭐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지금하고는 다르게 되는 네. 거죠. 다른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가 되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인격권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격권의 거죠. 침해.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 저는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태와 재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이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최순실 닮았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명절에 송편을 뭐 조금 먹겠다 뭐 이런 제가 이제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사를 다룰 때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 기사 이런 거 하면서 우리 가십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단신거리에 재미있는 내용. 그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정말 기사에서 가십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들을 냈지만 사실 차명진 의원 하셨던 말씀에 조금만 보태면 최경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가빈 국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기꺼이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본인이 주도한 게 위치라면 아니라 주도가 15명이 할 게 아니라
55명을 하고 107명까지 올라가서 정말 저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예. 인간적 도리상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고소를 했더라면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었던 잘못에 대한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예. 어쨌든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것, 또 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우러나도록 해서 자신의 진심을 최대한 담아야 하는데 예. 오히려 저런 발표가 꼭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효과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추가 지금 구속기간 연장 검찰 측에 신청했던 것 논의를 했었는데요. 최순실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주목 못지않게 기치료 아줌마가 법원에서 그걸 시연까지 했습니다. 시연까지 했었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박 전 대통령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기치료가 필요할지 어떨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김원덕 부장, 예, 얘기하시죠. 어쨌든 뭐 기치료가 정식적인 의료 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둘째치고 아까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검찰하고 지금 현재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서로 다른 입장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뭐 구속이 그 구치소에 구속이 되나 예, 삼성동에 가 있으나 별 차이가 있을까? 왜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 상황에서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재판이 그거를 풀려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판에 무슨 뭐 다시 구속이 되느냐 안 하느냐에 이걸 변수가 될 정도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어차피 11월에 재판이 되면 뭐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 최소한 몇 년형의 징역이 예상되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징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몇 년형이 분명히 나올 텐데.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또 형량을 줄이는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에는 거기 와서 삼성도 와서도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 집도 삼성동이 아니고 내곡동. 어디 이사 갔다 오고 있죠. 내곡동이요. 예. 근데 이제 굳이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 기일이 아마 11.6이죠. 예. 아버지 기일에 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예.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그걸 갖고 논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판사가 진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하나의 장면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친박계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15명 가량이 이렇게 참여한 걸 보면서 네. 한때 작년에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만 해도 비록 친박계가 위축됐지만 70명까지 됐었는데 네. 참 친박계가 좀 많이 줄었구나 그 사이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황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친박이 작동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 관련 발언 얘기인데요. 이 발언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이마트, 중국 철수,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이 사드 탓만은 아니다. 사드 탓이 아니라는 얘기가 본인 발언은 사드 탓만은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비중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친중국이 됐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차라리 지금 중국에 가 살아라라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인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안보라인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야당, 특히 국민의당, 노영민 외교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정인 지금 외교안보 특보, 지난번에도 송영무 장관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 사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 만나며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동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야당은 안 된다. 오히려 금원령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명진 전에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이제 그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 실제 뭐 상상력의 날개를 피는 건 좋지만, 역사,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한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잊을 수는 없는
이 역사가 있어요. 6.25 동란의 역사. 그건 뭡니까? 적과 통일을 위해서 내려왔고 그것을 미국이 막아줬고 그리고 그동안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자신들의 그 군사력과 또 재원을 동원해서 실제 저들의 남침 야욕을 계속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쟤네들이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대화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우리를 또 속였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인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북하고 대화하면 된다. 북이 어떤 핵을 기정사실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재인 분들이 듣고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예. 과연 이 나라 지금 국가 안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지금 노영민 주중 대사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면 물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중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이어야 되고 주미 대사는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 발언은 맞는데 다만 외교관이란 사실 외교적 수사에 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느냐.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마트나 혹은 롯데마트가 철수하는 건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단언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관계로 얘기하면 사드 배치 이후에 사실은 철수를 하게 된 과정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예. 롯데는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롯데나 혹은 이마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모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드 이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면, 예, 그렇게 해서는 안 사드에 된다. 대한 어떤 중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예. 지금 중국에 간 우리 기업의 입장들도 중국에 전달해야 되는 게 중국 대사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서기서 짧게 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중대사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 중국의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정치적인 검도를 넘은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예.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적절치 못했다. 네,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칠 것 같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두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선물 5군데 지역에서 골고루 농산물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이 대통령의 선물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용의 대상이었는데 이미 직무에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추석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을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있죠. 당일날만 지금 면회가 가능한데 다른 기간 동안에는 접견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인데 접견 대상들도 사실 가족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면담을 제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동안에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최경환 의원의 얘기하고요. 최순실 씨의 목소리 두 가지 좀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0월 16일 밤 12시까지니까는 만약에 지금 추가로 검찰에서 추가 구속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17일 날 자유범이 된 상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17일이 또 언제냐? 1972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때가 또 10월 17일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추석을 맞는 상황, 차재원 교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추석을 구치소에서 맞이하는 심정이 얼마나 지금 찹찹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1심 재판 자체가 지금 구속 만료 기간 중에 끝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연장이 안 되는 쪽으로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교도소 또 구치소 쪽에서는 추석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하나 이제 하는데 국제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재임 시절에 국제시장,
더구나 아버지 시절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일궈냈던 그걸 바치면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에 맞춰서 만들었던 영화가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그 영화가 이번 추석 기간에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조금 비슷합니다만 다른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을 향해서 최순실 같다, 최순실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것이 된다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가 세 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어떤 연예인들 이름 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것 좀 두 가지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주사회라는 사실상 방어권이 불가능한 그런 재판 진행에도 협조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적인 법집행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우리 정갑윤 우리 전 부회장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